각 모듈이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작동이 끝난 것을 확인하고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미지 게시물이 업로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케줄링 기능을 켜주시면 설정한 주기마다 자동으로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업로드됩니다. 인스타그램을 하시다 보면 이런 정보성 혹은 매거진 계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계정들 확인해보면 수만에서 수십만까지 구독자 수도 만만치 않은데요. 실제로 이런 계정들은 협찬 광고나 제휴 마케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설정만 해두면 클릭 한 번 없이 이런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템플릿과 프롬프트까지 제공해드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인스타그램 자동화 시스템의 전체적인 작동 구조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노리더라는 서비스를 사용해서 여러 웹사이트로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의 최신 글들을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챗GPT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캡션과 이미지 헤드라인을 생성하고 이미지 배경을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플라시드라는 서비스가 이미지 배경에 헤드라인을 입혀서 최종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이크가 완성된 이미지와 캡션을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합니다. 이노리더 설정부터 챗GPT 모듈 설정까지는 이전 영상인 블로그 자동화 영상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 블로그 자동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신 분들께서는 챗GPT 이미지 생성 챕터부터 시청하시면 되며 고정 댓글의 링크에서 프롬프트만 확인하셔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인스타그램 자동화의 첫 단계인 이노리더 설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노리더는 초보자도 쉽게 RSS 피드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RSS란 원하는 키워드의 최신 웹문서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술인데요. 수동 설정은 기술적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노리더를 활용해서 쉽게 RSS 피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노리더닷컴에 접속해서 로그인하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시면 해당 키워드에 대한 글을 수집하는 사이트들이 나오는데요. 개별적으로 팔로우하거나 컬렉션 전체를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시된 주제들 중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면 위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해서 원하는 피드를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일본 여행 정보 인스타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검색란에 트래블을 입력하고 언어를 재패니즈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에 나타난 토라베루 워치라는 피드를 팔로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피드 목록에 이렇게 토라베루 워치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 일본 여행 관련 피드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여행 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래 Add New 버튼을 클릭하고 폴더를 선택한 다음 일본 여행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Add 피드란에서 토라베루 워치 피드를 추가하겠습니다. Save 폴더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이렇게 일본 여행 폴더를 열어보시면 토라베루 워치 피드가 폴더 안에 있는 것과 토라베루 워치에서 수집한 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올라오는 글들이 AI로 재해석되어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노리더에서 RSS 피드 설정을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 자동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메이크닷컴에 로그인하시면 이런 대시보드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상단에 있는 크리에이터 뉴 시나리오 버튼을 클릭해서 새 시나리오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더하기 버튼과 사용할 수 있는 앱 목록이 나타납니다. 아래 검색란에 이노리더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노리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타나는데요. Show More를 클릭해서 나머지 기능들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옵션은 Watch Articles입니다. Watch Articles는 RSS 피드에 새 글이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새 글의 정보를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Watch Articles를 클릭해주세요. 이노리더 모듈을 추가하고 나면 이렇게 크리에이터 커넥션 버튼이 나타납니다. 클릭해주시고 나타나는 창에서 세이브 버튼을 누른 후 로그인 인증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이노리더 계정과 메이크 계정이 연동됩니다. 앞으로 메이크에서 처음 사용하는 모든 연결 서비스에서 이런 인증창이 나타날 텐데요. 처음 1회만 연동해두면 다음에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는 인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 연동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이 되었으면 아래 Type of Articles란에서 폴더를 선택합니다. 그럼 다시 나타나는 폴더 아이디란에서 아까 제가 만들었던 일본 여행 폴더를 찾을 수 있죠. 이걸 클릭해 주시고 최근 게시물 한 개만 가져오기 위해서 리미트는 1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눌러 저장하겠습니다. Choose where to start 창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려는 것과 같이 새로 올라오는 글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From Now On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새 글이 없을 때는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없겠죠. 폴더 안에 모든 글을 활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All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눌러 저장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듈을 우클릭하시고 Run this module only를 클릭해 주세요. 작동 시간이 잠시 소요됩니다. 이렇게 모듈 이름이 초록색으로 나타나면 작동이 잘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쪽 창에 실행 결과가 나타나는데 카테고리스 항목에 보이는 글 제목과 작성 일시 등 RSS 피드에서 가져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가할 모듈은 HTTP 모듈입니다. HTTP 모듈은 RSS에서 가져온 문서 주소에서 제공되는 HTML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 HTML 데이터에는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모듈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검색란에 HTTP를 검색해줍니다. 옵션은 Get a File을 선택하겠습니다. URL은 이노리더가 가져온 글의 주소를 넣어줘야겠죠? 입력란 클릭하시고 나타나는 목록에서 캐노니컬을 찾아주세요. 여기서 캐노니컬을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작은 화살표 클릭하셔서 드롭다운을 여시고 href를 선택해주세요. 되셨으면 OK 버튼 눌러주시고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Run this module only로 테스트를 하시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앞에 이노리더 모듈과 함께 작동이 되어야 정상 작동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Run once 버튼을 클릭해서 테스트하겠습니다. 다시 모듈명들이 녹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 모듈 오른쪽에 떠있는 1 버튼 누르시면 여기 인풋란에는 불러온 URL을 그리고 아웃풋란의 데이터 항목에서는 이 URL에서 보여주는 HTML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HTML 문서는 보시다시피 사람이 일일이 추출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HTML을 우리가 필요한 글 형태로 바꾸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텍스트 파서 모듈입니다. 모듈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 텍스트 파서를 검색합니다. 텍스트 파서 모듈의 옵션은 HTML to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HTML 인풋은 HTTP 모듈의 데이터 항목을 선택해줍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경고문이 나타나죠. 트랜스포머, 즉 형태를 바꿔주는 모듈은 루트의 마지막에 올 수 없다고 합니다. 출력물이 만들어지는 형태로 루트를 끝내라는 의미죠. 일단 테스트 중이니까 무시하고 Run Anyway를 클릭하겠습니다. 다시 실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 파서의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HTML 문서가 텍스트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출된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챗GPT API가 인스타그램에 게시될 캡션을 생성합니다. 모듈 추가해서 OpenAI 검색해 주시고 옵션 중에 Creator Completion을 선택합니다. 챗GPT API를 사용하려면 로그인 인증 외에 API 연결이 필요합니다. API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오픈AI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에서 Products API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하시면 챗GPT와 API 중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 오른쪽에 API를 선택해 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계정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Your Profile을 클릭합니다. User API Keys 탭을 선택해 주시고 View Project API Keys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에 있는 Create New Secret Key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구분 가능한 이름을 입력한 후 Create Secret Key 버튼을 클릭해 API 키를 생성합니다. Save Your Key 창이 나타나면서 새로 만들어진 API 키를 보여줍니다. Copy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make.com으로 돌아오셔서 챗GPT 모듈의 커넥션 항목에 있는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API 키 란에 방금 복사한 API 키를 붙여넣은 후 Save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챗GPT API 연동이 완료됩니다. 오픈AI API는 챗GPT 구독과 별개로 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오늘 설정하는 인스타그램 포스팅에는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테스트한 바로는 포스팅당 13센트, 약 170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토큰 비용은 Your Profile, 빌링에서 미리 충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연동된 챗GPT가 인스타그램 캡션을 생성하도록 설정할 것입니다. 셀렉트 메서드는 크리에이터 챗 컴플리션으로 두고 모델은 챗GPT 4o를 선택할 것입니다. 챗GPT 구독이 없으신 분은 4o 미니로 선택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모델을 선택했으면 챗GPT에게 줄 메시지를 입력하겠습니다. Add Message 버튼을 눌러주세요. 먼저 챗GPT에게 역할을 지정해 주기 위해서 시스템 메시지를 추가하겠습니다. 메시지에서 롤을 시스템으로 선택해 주세요. 메시지 컨텐츠란에 이 GPT를 인스타그램 전문가로 설정하고 앞으로 주는 기사를 인스타그램 캡션 형태로 생성해달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프롬프트들도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모두 공유해드리니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해보세요. 다음으로 캡션의 글 구조와 문체를 설정합니다. 메시지를 추가하고 롤을 유저로 선택합니다. 캡션 스타일을 모방해달라고 작성한 뒤에 여러분이 작성하셨던 캡션이나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인스타그램의 캡션을 몇 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캡션 본문을 생성하도록 프롬프트를 작성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추가하고 롤을 유저로 선택합니다. 참고 기사는 아래와 같다 하고 입력한 뒤에 텍스트 파서 모듈의 출력물을 선택합니다. 맥스 토큰스는 여러분이 얼마나 긴 글을 생성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1000을 입력했는데 이렇게 하면 한글 기준 약 1000자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OK 버튼을 눌러 저장하면 캡션 생성 설정이 완료됩니다. 이제 챗 GPT가 이미지에 들어갈 헤드라인을 생성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캡션 생성 설정 시와 기본 설정은 같습니다. 오픈AI 모듈을 크리에이터 챗 컴플리션으로 만들어주시고 모델은 GPT-4o로 선택합니다. 시스템 메시지는 역할은 동일하게 입력하되 헤드라인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합니다. 캡션에서 제공된 중요 키워드를 반드시 포함해서 작성하고 20자 이내의 제목을 두 줄로 나누어 달라고 작성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롤을 유저로 설정하고 메시지에는 헤드라인을 지을 인스타그램 캡션은 아래와 같다라고 입력합니다. 캡션을 주기 위해서 캡션 생성용 오픈AI 모듈의 리절트를 선택해줍니다. 맥스 토큰스는 25를 입력해주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해서 창을 닫아주세요. 이제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할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오픈AI 모듈을 제너레이턴 이미지로 만들겠습니다. 모델은 달리3로 설정합니다. 프롬프트는 헤드라인 생성 모듈의 결과물을 불러와서 이와 어울리는 인스타그램 삽입용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작성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생성된 이미지와 캡션을 활용해서 업로드할 이미지를 완성하기 위해 플라시드라는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플라시드는 유료 서비스로 월 $19의 이미지를 500개까지 생성할 수 있는데요. 7일간 50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체험판을 제공합니다. 가입 시에는 결제 정보 등록 없이 무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험판 기간 중 충분히 테스트해 보신 후 구독을 진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플라시드 가입 링크는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플라시드에 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이렇게 첫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프로젝트 타이틀에 적당한 이름을 입력한 뒤 아래 연동 설정에서는 메이크를 선택하시고 맨 아래에 있는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만든 디자인 템플릿에 챗 GPT로 생성한 이미지와 헤드라인이 들어가서 업로드할 이미지가 완성될 것입니다. 저는 먼저 디자인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커스텀 폰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로필을 클릭하신 뒤 폰트를 클릭합니다. Add 폰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폰트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저는 프리텐더드 볼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타이틀을 입력하고 폰트 파일을 선택한 뒤 사용 권한 확인 체크박스를 체크합니다. 업로드 폰트를 클릭하면 폰트가 업로드됩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폰트가 업로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오늘 만든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원래 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상단에 Create Template 버튼을 클릭해서 템플릿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프리셋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스텀 탭을 선택하고 프리 스퀘어를 선택한 뒤 Create 버튼을 눌러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나타나는 화면에서 템플릿을 디자인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이미지를 깔아주겠습니다. 왼쪽 도구 모음에서 Add Picture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생성된 이미지 레이어를 화면 크기에 맞게 늘려줍니다. 디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의의 이미지를 넣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이미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Search Pixels 탭을 클릭해서 나타나는 무료 이미지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주세요. Add 버튼을 클릭해 이미지를 적용합니다. 다음은 헤드라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왼쪽 도구 모음에서 Add Text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헤드라인 스타일은 오른쪽 설정에서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글자 색은 흰색으로, 글자 크기는 90으로 설정하고 폰트는 방금 전에 업로드한 프리텐더드 볼드로 선택하겠습니다. 정렬은 왼쪽 정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레이어 크기를 적당히 키워준 뒤 다시 오른쪽 설정에서 디폴트 텍스트를 입력해 완성된 모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챗 GPT 헤드라인 생성 모듈에서 줄당 최대 10자씩 두 줄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 기억하시죠? 동일하게 10자씩 두 줄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적당한 크기로 보이네요. 이렇게 만든 텍스트 레이어를 저는 아래쪽으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배경이 너무 밝아서 헤드라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글자가 있는 부분 배경이 조금 더 어두우면 좋겠는데요. 어두운 효과를 주기 위해서 쉐이프 레이어를 추가하겠습니다. 왼쪽 도구 모음에서 Add Shape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줘야 하기 때문에 쉐이프 레이어를 화면 크기에 맞게 늘려주겠습니다. 색상을 바꿔주기 위해 오른쪽 설정창에서 쉐이프 스타일, 필 항목에 있는 컬러 스와치를 클릭합니다. 색상 설정창 상단 3개의 아이콘 중 가운데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형 그라디언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아래 프리셋 중 첫 번째 프리셋을 선택해 주세요. 앵글은 0을 입력해서 방향을 맞춰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래쪽이 어두워지기는 했지만 글자까지 함께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쉐이프 레이어를 글자 아래로 넣기 위해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만든 뉴 쉐이프 레이어가 가장 위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끌어당겨서 텍스트 레이어 아래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글자가 잘 보이게 템플릿이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디자인 설정을 마쳤다면 화면 왼쪽 위 제목 수정란을 클릭해서 템플릿을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위에 있는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템플릿을 저장해주세요. 세이브 버튼 오른쪽에 X 버튼을 클릭해 프로젝트 창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플라시드와 메이크를 연동하겠습니다. 화면 중간에 보이는 Connect to our Make App 링크를 클릭하시면 API 토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피 버튼을 클릭해서 API 토큰을 복사하고 Make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플라시드 모듈을 Create 이미지로 추가해주세요. 크리에이터 커넥션 버튼을 클릭하고 나타나는 창에서 API 토큰란에 방금 복사한 API 토큰을 붙여넣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면 연동이 완료됩니다. 연동이 완료되면 템플릿 항목의 드롭다운을 클릭해서 방금 저장한 템플릿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플라시드 템플릿에서 만들었던 요소들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 항목의 이미지란에는 이미지 생성 모듈의 데이터 항목 드롭다운을 열어 URL을 선택해 주세요. 헤드라인 항목의 텍스트란에는 헤드라인 생성 모듈의 결과물 리절트를 선택합니다. OK 버튼을 눌러 저장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생성된 이미지와 캡션을 인스타그램에 자동으로 게시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자동 게시를 하기 위해서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즈니스 계정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니 업로드할 계정이 비즈니스 계정인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인스타그램 포 비즈니스 모듈을 크리에이터 포토 포스트 옵션으로 만들겠습니다. 계정 인증은 페이스북 계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계정 인증이 되면 페이지 드롭다운에서 해당 계정이 소유한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서 자동화할 계정을 선택해 주세요. 포토 URL란에는 플라시드 모듈에 이미지 URL을 넣어줍니다. 캡션란에는 캡션 생성 모듈에 리절트를 넣어주세요. OK 버튼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여기까지 설정하셨으면 아래 컨트롤스 메뉴에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서 전체 시나리오를 저장해 주세요. 이제 모든 설정이 완료됐으니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노리더 모듈을 우클릭해서 Choose Where to Start를 All로 설정합니다. Run Once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Run Once 버튼을 클릭하면 각 모듈이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작동이 끝난 것을 확인하고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미지 게시물이 업로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업로드 주기를 설정해서 게시물이 자동으로 업로드되도록 설정합니다. 지금부터 수집되는 최신 글들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노리더 모듈의 Choose Where to Start를 From Now On으로 다시 설정해주세요. 아래 스케줄링 메뉴에서 원하는 업로드 주기를 설정하시고 토글 버튼을 눌러 스케줄링 기능을 켜주시면 설정한 주기마다 자동으로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업로드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블로그 자동화 시나리오와 이런 식으로 연계한다면 같은 주제로 인스타그램과 워드프레스 블로그 포스팅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 또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블로그 자동화 영상은 지금 화면 오른쪽 위에 나타난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100% 자동으로 아주 편리하게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플랫폼의 특성상 눈에 띄는 이미지와 강렬한 헤드라인으로 짧은 시간 안에 사용자의 관심을 끌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직접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조금 더 눈길을 사로잡는 헤드라인을 넣고자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자동화 시스템의 효율성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이미지를 직접 선택하고 헤드라인과 캡션을 수정해서 원하는 만큼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인스타그램 반자동 시스템 설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반자동 설정에서는 총 3개의 메이크 시나리오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업로드할 글을 선택할 수 있도록 RSS 피드에서 글을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시나리오를 만들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기 위해서 에어테이블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할 건데요. 에어테이블은 호환성이 높아 자동화 설정에서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아래 설명란에 있는 가입 링크를 통해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에어테이블에 가입하고 로그인하시면 몇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적당히 답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앱을 설정하는 창이 나타나면 그대로 엑시트 버튼을 클릭해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엑셀 시트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간략히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엑셀 파일과 비교하자면 이 하나의 파일은 베이스, 그리고 각각의 시트는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테이블 안에 있는 각 열은 데이터 항목의 종류를 나타내고 필드라고 부릅니다.
각 행은 각각의 데이터 세트를 나타내고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이제 베이스 이름을 먼저 바꿔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베이스 이름, 언타이틀드 베이스를 클릭하시면 베이스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자동화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첫 테이블에서 RSS 피드를 수집할 것이기 때문에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테이블 이름을 RSS 피드 수집으로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 필드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제목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 필드에는 수집된 글들의 제목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불필요한 필드들을 모두 삭제한 뒤에 새로 추가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집된 글들의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URL 필드를 추가하겠습니다. 필드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필드 이름을 URL이라고 입력합니다. 아래 검색란에 URL을 입력해서 URL 필드 타입을 찾아주신 후 Create Field 버튼을 클릭해 필드를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글의 발행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필드를 만들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클릭하시고 필드 이름은 발행 일시, 필드 타입은 데이트를 선택하고 include time을 켜서 시간까지 표시되도록 해줍니다. Create Field 버튼을 클릭해 필드를 추가합니다. 최근 게시물이 위로 오게 정렬하고 싶다면 위에 있는 Sort 버튼을 클릭하시고 Sort by를 발행 일시, 정렬 순서를 Latest to Earliest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코드의 글을 바탕으로 캡션과 헤드라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필드 이름은 선택, 필드 타입은 버튼으로 선택합니다. 버튼 레이블은 생성하기라고 입력해 주시고 스타일은 원하는 대로 선택해 주세요. 액션은 오픈 URL을 그대로 두시면 되고 URL 포뮬러는 나중에 입력해야 하는데 빈칸으로 두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레코드 언더바 id라고 쓰시고 괄호를 열고 닫아주세요. Create Field 버튼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버튼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이크로 돌아와서 새 시나리오를 추가해 주시고 트리거를 이노리더 와치 아티클스 모듈로 설정합니다. 설정 방법은 본 영상 앞쪽에서 설명드린 자동화 설정하실 때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에어테이블 모듈을 크리에이터 레코드 옵션으로 추가합니다. 계정 연동을 위해서 크리에이터 커넥션 버튼을 클릭하시고 커넥션 타입은 에어테이블 or auth로 선택하신 뒤 세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타나는 창에서 Add a Base를 클릭하시고 목록 맨 위에 있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베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Grant Access 버튼을 눌러 계정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에어테이블 모듈 설정 진행하겠습니다. 베이스는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인스타그램 자동화, 테이블은 RSS 피드 수집을 선택해 주세요. 레코드의 제목에는 이노리더 모듈의 타이틀, URL에는 캐노니컬의 href를 선택해 주세요. 발행 일시는 퍼블리시 데이트로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이노리더 모듈의 리미트를 10으로 설정한 다음 OK 버튼 클릭합니다. 다시 이노리더 모듈 오른쪽 클릭해서 Choose Where to Start를 All로 선택하고 OK 버튼 클릭합니다. Run Once 버튼을 클릭해 테스트 시작합니다. 모듈이 10번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테이블로 이동해서 확인해보면 10개의 글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각 글의 제목, URL, 발행 일시가 표시되어 있고 최신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원하는 글을 골라서 발전시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수집이 자동으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메이크로 이동해 스케줄링을 설정하겠습니다. 먼저 이노리더 모듈의 설정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리미트는 1로 설정해 주시고 Choose Where to Start는 From Now On으로 다시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수집 주기를 설정하신 뒤 스케줄링을 켜주시면 됩니다. 저는 1시간에 한 번 작동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컨트롤스 메뉴에서 세이브 버튼을 눌러 시나리오를 저장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집된 글을 바탕으로 캡션과 헤드라인을 생성하는 시나리오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서는 웹훅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에어테이블에서 만들었던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메이크 시나리오에 작동 신호를 주는 기능입니다. 트리거를 웹훅스의 커스텀 웹훅으로 만들어주세요. 크리에이터 웹훅 버튼을 클릭합니다. 적절한 이름을 지어주시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웹훅 URL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py Address to Clipboard 버튼을 클릭해 URL을 복사해주세요. 에어테이블로 이동해서 생성하기 버튼을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버튼 필드 제목을 더블 클릭해서 필드 설정을 열어줍니다. URL 포뮬러에 미리 입력해둔 레코드 ID가 보입니다. 이 레코드 ID 앞쪽에 쌍따옴표 2개와 AND 기호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따옴표 2개 사이에 방금 복사한 웹훅 URL을 붙여 넣어주고 물음표 레코드 ID 이퀄 기호를 입력합니다. 붙여넣는 과정에서 줄바꿈이 발생하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이퀄 기호까지 밑줄이 쳐졌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이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복사해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서 URL 포뮬라 템플릿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이제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Accepted 창이 나타나면 성공입니다. 메이크로 다시 돌아가면 녹색으로 Successfully Determined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에어테이블에서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생성할 원본 글 정보를 에어테이블로부터 메이크로 가져오기 위해 에어테이블 모듈을 추가합니다. 에어테이블 모듈을 Get a Record 옵션으로 추가해주세요. 현재 작업 중인 베이스와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레코드 아이디는 웹훅에서 가져온 레코드 아이디를 선택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이후 과정은 앞서 설명한 완자동 시스템과 동일하게 설정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HTTP 모듈을 Get a File 옵션으로 추가해서 앞에서 가져온 에어테이블 레코드에 URL 필드를 넣어줍니다. 텍스트 파서 모듈은 HTML2 옵션으로 추가해서 HTTP 모듈에 데이터를 넣습니다. 캡션 생성 모듈과 헤드라인 생성 모듈도 완자동 시스템에서 설정했던 것과 동일하게 설정해주세요. 이제 생성된 캡션과 헤드라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에어테이블로 이동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Add or Import 버튼을 클릭하고 Start from Scratch를 선택하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생성 및 업로드라고 입력하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 저장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드에는 생성된 헤드라인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헤드라인으로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 롱 텍스트 필드에는 캡션을 넣겠습니다. 이름을 캡션으로 바꾸겠습니다. 나머지 필드는 삭제하고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미지 배경을 업로드하는 필드를 만들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필드 이름을 이미지라고 입력해 주시고 필드 타입은 어태치먼트를 선택합니다. 크리에이트 필드 버튼을 클릭해 필드를 만들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버튼을 만들기 위해 필드 이름이 업로드인 버튼 필드를 만들겠습니다. 버튼 레이블도 업로드로 입력해 주시고 원하시는 스타일을 선택해 주세요. URL 포뮬라는 이전과 동일하게 레코드 언더바 id 괄호 열고 닫기로 입력해 주세요. 크리에이트 필드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여기에서도 최신 글이 위로 오도록 설정하고 싶다면 추가 필드를 크리에이트 타임으로 만들고 소트에서 생성 일시를 latest earliest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시 메이크로 돌아와서 에어테이블 모듈을 크리에이터 레코드 옵션으로 추가합니다. 베이스는 동일하게 선택해 주시고 테이블은 방금 만든 생성 및 업로드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헤드라인은 헤드라인 생성 모듈의 결과물, 캡션은 캡션 생성 모듈의 결과물로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시나리오를 저장해주고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Run Once 버튼을 클릭합니다. Run Once 버튼을 클릭해도 기다리기만 할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이 시나리오는 우리가 에어테이블에서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작동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웹훅 모듈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에어테이블 RSS 피드 수집 테이블로 이동해서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신 후 생성 및 업로드 테이블을 확인해 보시면 생성된 헤드라인과 캡션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총 4번 테스트해서 4개의 레코드가 추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각 레코드 왼쪽에 있는 Expand Record 아이콘을 클릭해 보세요. 나타나는 창에서 생성된 헤드라인과 캡션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메이크로 돌아와서 스케줄링을 켜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 시나리오가 에어테이블의 생성하기 버튼 클릭을 항상 대기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플라시드가 이미지를 완성하고 캡션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겠습니다. 새 시나리오 트리거를 웹훅의 커스텀 웹훅 옵션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웹훅은 우리가 에어테이블 생성 및 업로드 테이블에서 업로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작동할 웹훅입니다. 설정은 두 번째 시나리오의 웹훅 모듈 설정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크리에이터 웹훅 버튼 클릭하고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을 입력한 뒤 세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카피 어드레스 투 클립보드 버튼을 클릭해 URL을 복사하고 에어테이블로 이동하겠습니다. 업로드 버튼 필드 제목 더블 클릭해서 필드 설정 열고 URL 포뮬라에 쌍따옴표 2개와 엔드 기호 입력합니다. 따옴표 사이에 웹훅 URL 붙여 넣으시고 물음표 레코드 아이디 이퀄 기호 입력합니다. 세이브 버튼 클릭해서 저장합니다. 업로드 버튼 클릭해서 Accepted 메시지 확인해 주세요. 다시 메이크로 돌아와서 Successfully Determined 메시지 확인하고 OK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플라시드로 보낼 이미지와 헤드라인을 에어테이블로부터 가져오기 위해 에어테이블 모듈을 겟더 레코드 옵션으로 추가해 주세요. 테이블은 생성 및 업로드 테이블 선택해 주시고 레코드 아이디는 웹훅 모듈에서 가져옵니다. OK 버튼 클릭해 저장합니다. 이제 이미지를 완성하기 위해 플라시드 모듈을 크리에이트 이미지 옵션으로 만들겠습니다. 앞서 완자동 시스템에서 만들었던 템플릿 다시 선택해 주시고 데이터는 에어테이블 모듈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미지는 이미지 필드 드롭다운을 열어서 URL을 가져와 주시고 헤드라인은 헤드라인에서 가져와 주세요. OK 버튼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 포 비즈니스 모듈을 크리에이터 포토 포스트 옵션으로 만듭니다. 포토 URL은 플라시드 모듈의 이미지 URL을 선택하시고 캡션은 에어테이블 모듈의 캡션을 선택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이제 인스타그램 반자동 업로드 시나리오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시나리오 저장하고 스케줄링 켜준 뒤에 에어테이블로 이동해서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업로드할 레코드를 익스펜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AI가 생성한 헤드라인과 캡션을 원하는 대로 수정합니다. 이미지 추가란에 원하는 이미지를 끌어다 놓으면 이미지 배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끝났으면 테이블로 돌아갑니다. 이제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이 업로드됩니다. 잠시 뒤에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 보시면 직접 선택한 이미지 배경에 헤드라인이 합성되어 원하는 캡션과 함께 게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성이나 매거진 형태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특정 주제에 관심이 많은 팔로워를 모으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모인 팔로워들은 계정의 콘텐츠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계정이 제안하는 상품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계정의 가치가 더욱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협찬이나 제휴 마케팅 등을 통한 수익화 기회 역시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찾아 제작하고 꾸준히 게시하는 일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중간에 지치거나 계정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은 최신 콘텐츠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게시해주기 때문에 계정을 꾸준히 운영하면서도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자동 시스템을 도입하면 자동화의 편리함은 유지하면서도 콘텐츠를 직접 수정하고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어 더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콘텐츠 제작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고 수익화 기회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보고 싶지만 설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카톡 링크로 들어오시면 제가 사용한 메이크닷컴 템플릿과 AI 프롬프트 그리고 에어테이블 템플릿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단톡방에서 콘텐츠와 업무 자동화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함께 나눌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플라시드와 메이크를 사용해서 인스타그램을 자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즘 콘텐츠의 꽃이죠.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와 같은 쇼폼 영상을 효율적으로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와 함께 AI와 자동화 도구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